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삼명가, 010-519-2231. 어떤 경우도 들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꼭 그건 있는 그대로 사람이 있는 그대로 할 때는 사람이 떨릴 일이 없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사가들고 거짓말이 들면은 떨리고 사실 표정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표정이 다를 이유가 없죠. 참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노무현 대통령, 지금도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예언 그 당시 제게 주셨던 말씀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예언하신 그 당시 회상하시면서 그 말씀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 거꾸로 하면 현무입니다. 현무. 현무라는 자체는 최고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를 바꿀 사람이다. 그래서 민주화의 지표인 사람이 나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노무현의 이름을 거꾸로 하니까 현무가 된다. 북현무거든. 북현무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노무현의 당선을 예언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숙불선님께서는 현무기 때문에, 북현무기 때문에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걸 틀림없다고 봤죠. 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지금 기존에 저희 방송에서 모셨던 대사, 도사, 명리학자, 스님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을 예언하셨다고요? 그 문재인은 노무현의 후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림없이 노무현을 상징해봐라.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잘못하고 민주당이 야당 그런 정책이 틀리고 좋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이제는 세상이 한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노무현을 미워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노무현을 사랑하는 자도 또 많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의 후신이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고 제가 틀림없다. 그분이 새로운 시대의 한 주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바로 우리 숙불선님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 방송에서 섭외가 늦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행여나 또 이재명 후보 당선을 예언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잠시 후에 주실 말씀은 어떤 말씀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또 예언하셔서 적중하셨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또?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그러면 열석자죠. 13이죠. 열석자라는 기호가 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기점을, 우리나라에서는 13을 굉장히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공포의 밤이죠. 13일 금요일 밤. 공포의 밤. 무서워하는 숫자죠. 13일의 금요일 밤. 무서워하는 세상이고 외국에서는 또 13을 되게 좋아해요. 미국 같은 데는 13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13 그러니까 10석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거꾸로 하면 10석자이기 때문에 공포의 밤이다. 예.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예. 윤석열 거는 무슨 큰 난리가 난다. 예. 어렵다. 예.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 윤석열 거꾸로 하면 10석자예요. 예. 13이에요. 예. 13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사람이 나서 예. 이 나라의 새로운 예. 질서와 예. 이 나라의 국민의 질 그리고 알거리를 예. 분명히 하사할 것이다. 예. 선사할 것이다. 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역시도 또 예언을 하셨다고요?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저를 방문했을 때 각하 틀림없이 사모가 정치에 관여를 조금이라도 하시면은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절대 여자분들이 예. 안에서는 정치에 관여를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곳 천생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예, 했죠. 몇 년도에 혹시 방문하셨습니까? 결혼 저 대통령 되기 전에 바로 예. 한 달 전에 예. 저희 우연히 저 여태고 왔다가 방문을 했었어요. 아, 이 천생사를 말입니다. 예. 야. 자, 그런데 이제 탄핵까지 되셨단 말입니다. 예. 예. 우리 석불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조언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건가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조금 그런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한데 저한테 이제 조금이라도 그런 자문을 조금 더 구했으면은 제가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었는데 제가 여기 방문하고 나서 내연하고 난 후로부터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지 않고 참 멀리서 방송이나 보고 있다가 참 제가 어려울 딱 한 번 전화한 적이 있어요. 전화를 했어가지고 이런 것은 이래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제가 뭐 그런 것까지도 뭐 내가 가만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말을 다 줄이고 서로 인사 잘 계시냐고 서로 인사만 주고받고 했을 뿐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제 잠깐 이 정치권 얘기에서 벗어서 또 다른 예언을 주셨는데 그 작년에 대단한 대한민국의 물 피해, 홍수 피해, 그리고 올해 화재, 또 화재, 코로나 이런 거 전체 다 있는 거죠. 예, 이런 대한민국 이런 재난들을 또 예언하셨다고요. 이제 코로나 왔을 때 코로나 오기 전에 천지조가 망양신이라 망양신이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떠도는 신을 망양신이라 합니다. 그것이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온 국토와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텔레비에도 나오고 뭐 방송국에도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물난리 날 것이다. 이런 것은 제가 제가 예언서나 모든 것을 기합해서 이제 추려가지고 제가 기도를 통하여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죠.
예. 하니까 그 사실을 전체 해상하게 떠올리게 해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모두 다 적중했던 것입니다. 예. 저희 이제 방송 촬영 전에 잠깐 담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책자를 보여주시면서 그 책자에 그런 문구가 적혀있다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그 책은 만법전입니다. 만법전. 예. 만법전에 보면은 그런 글귀를 써놨는데도 일반 사람들은 그 책으로만 읽지 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만법전에 보면은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제 올개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물난리, 예. 올개는 이제 불이 많이 났다. 명년에는 바람이 병풍이라 병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리고 그 위에 풍이 오고 병난이 온다. 그러니까 이 5년 동안 이렇게 난리가 병난이 오죠. 예.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이야. 5년 동안이 그렇죠. 5년을 지내야 이제 조금 그런 것을 다 가시고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정말 우리 그 만법전, 이 만법전을 누구나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만법전을 이렇게 해독해내는 능력은 그 해독을 할 수가 없죠. 일반 사람들은 예. 해독을 한다 해도 예. 그 잘못 해독을 해버리면 더 안 되는 거죠. 예. 오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엉뚱한 짓으로 가버리죠. 예.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이제 다시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와서 이번에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 이 양강 구도 속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40대 기준을 내걸고 나타난 이준석 후보. 결국 국민의힘 후보와 많은 국민들이 단일화를 염원했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결국 단일화 안 합니다. 예, 왜 못 하느냐면은 이준석이라는 그 사람이 이준석 아닙니까? 예, 준석이죠. 거꾸로 석준이죠. 예, 석준이죠. 석준이가 오늘날까지 석준이는 절대 남의 말을 거시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거시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기심이 가득한가요? 아, 자기만이 자기애가 너무 강한가요? 강하다. 예. 타협도 중요한데 타협을 해야만이 세상은 돌아갈 줄 아는데 예. 타협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타협은 하나의 근본 정신입니다. 예. 타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타협을 할지 모르면은 정치도 안 되고 무엇이든지 안 되는 겁니다. 예. 남북한에도 타협을 해야 합니다. 타협을 해야 전쟁이 없고 좋은 세상을 또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거슬러서 이야기하자면은 2027년 10월 1일이 되면은 북한과 우리 남한과의 서로 손을 잡을 것입니다. 2027년 10월 1일. 예, 10월 1일. 마침 10월 1일은 또 국군의 날이기도 하네요. 예, 그날 손을 잡을 것입니다. 예. 야, 2년 뒤가 기다려집니다. 2027년 10월 1일. 예. 자, 이준석 후보 단일화는 빗나갔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 지금 요즘 시끄럽습니다. 아무리 이준석이가 지금 뭐 단일화 하자해도 안 했는 것은 예. 그거는 이 시대에 예.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고 예. 했고 예. 사실은 우리 국민이 봤을 때는 아닌 거거든요. 역행하면 안 되거든요. 예. 순행을 해야 되는데 역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 하고 있다 해서 김문수가 깃발을 못 드는 것도 아니고 예. 누구보다도 강렬한 예. 문수보살이 되어서 예. 문수보살
그러니까 영천 사람이죠. 예. 영천은 그 보현산 있죠. 예. 문수보살, 보현보살 문수행이거든요. 예. 보현보살과 문수가 예. 같이 있다가 예. 보현보살이 문수를 불러들이가 예. 세상을 피라고 예. 문수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아하.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감이 지금 잡혔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 앞으로 정치적 행로, 행방, 미래 어떻게 불투명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불투명합니다. 이제 예. 제2의 유승민이 또 되나요? 유승민보다 더 못하죠. 더 못하게 되나요? 예. 배신자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버리나요? 그냥 완전히 갇히죠. 예. 그럼 일종의 정치 생명 끝날 수도 있다. 그렇겠죠.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번 대선에 또 한 분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 토요일 날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며칠 전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유경수 영부인 생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각 지금 대구 서문시장에서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후보가 아니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갑작스런 등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당연지사시죠. 당연지사. 예. 당연히 우리 박정희의 정서를 예. 되살리는 기회가 되고 예. 김문수는 옛날에는 야당 생활을 하면서 이 데모를 하는 반박정희 운동 반박정희 그 세력입니다. 네. 그 세력이라도 지금은 달라져 있죠. 지금은 찬 박정희 세력으로 세력으로 봐야죠. 가장 앞장서 계신 분이죠. 가고 있는 아름다운 분이죠. 예.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영천이라는 자체가 천역이거든. 예. 하늘에서 내린 천역이에요. 아하. 천령이거든. 천령. 예. 그럼 천령이라 하는 것은 신이 예. 아름다운 신이에요. 아름다운 천령이 신이 내려와서 그 보현산에 예. 보현보살을 징계하고 문수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문수보살이 김문수가 예. 틀림없다. 예. 김문수는 그 신라 김씨입니다. 예. 신라 김씨. 예. 신라 김씨인데 왕족입니다. 예. 왕족이기 때문에 예. 경주긴가의 왕이라. 예. 그래서 천년에 한번 태어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신라국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게 영천도 옛날 신라의 땅이죠. 신라죠. 예. 신라 땅이거든요. 예. 그 바로 그래서 천년에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이다고 봐야 돼요. 김문수 후보가 천년에 한 번 태어난 인물이다. 이야.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영천에 가니까 제가 그 무속인 촌이 있습니다. 영천 시내에. 71가구가 가장 번성했을 땐 71가구가 밀집되어 있었는데 왜 영천에 이런 많은 무속인들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을까라고 제가 답을 못 찾았는데 오늘 우리 석불 스님 친견하면서 영천이 무슨 영천이냐. 신령설은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영천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속인 마을이 형성된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있을 수가 없죠. 바로 그 영천이란 지명과 연관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왜냐면 그 무속인들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자기들 모르죠. 예. 근데 저는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주 그 부분 계속 의문스러웠습니다만 오늘 제 궁금증 하나 해소됐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곳 우리 석불스님 이렇게 친견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들이 스륵스륵 풀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정말로 저희들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된 질문 하나만 더 던지겠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김문수 후보 예방 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본인께서 직접 이 방문자의 손을 두 손으로 이렇게 꼭 잡아준 적이 없거든요. 뭐 악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한다든지. 근데 김문수 후보만은 유독 이 본인의 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손으로 김문수 후보의 손을 꼭 쥐면서 이걸 공개적으로 사진을 찍으셨단 말입니다. 아, 그것은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박정희와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반대되는 사람이 이제는 우로 돌아서 예. 박정희 찬양자가 됐죠. 찬양자가 됐기 때문에 예. 정말 아름답고 예. 좋다. 아버지의 정서를 꼭 좀 살려다오 하라는 보답으로 예. 악수를 그리 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시청자 여러분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중간중간에 사실은 이 답이 중간중간에 사실은 공개되었습니다. 이 행간을 잘 읽으신 분들은 우리 석불스님께서 이번 제21대 대통령이 누가 될 건지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놓치신 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방문한 목적이 21대 대통령 누가 되는지 정말 시원하게 한번 저는요,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수가 되죠. 김문수가 된다. 예. 왜냐면은 영천이 예. 그 보현산에 있게 된 보현보살 문수 등이거든요. 예. 보현보살과 문수는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문수보살이 나타났다. 예. 문수보살이 나타났으니까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새로운 세상을 열어서 2007년 27년 10월 1일 날 부고에서 남으로 어느 한 사람이 탐험점을 통하여 내려와서 예. 손을 잡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남쪽의 대표 선수는 당연히 김문수 대통령이겠군요. 틀림없죠. 예. 김문수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을 통해서 극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정상 간에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 사람의 정상 김문수가 그 김정일과 하지만은 그 앞에 예.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 사람이 예. 판문점을 걸어서 넘어온단 말이에요.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된다는 것도 매우 반갑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2년 후에 10월 1일 날 이 북한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자, 그런데 사실 근데 지금 현재 이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현재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 지표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바짝 붙긴 붙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뒤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절대 아니죠. 여론의 그 절대 국민들이 여론에 급급하면 안 됩니다. 예. 자기 소신껏 하시면은 어머니 틀림없는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예. 누가 된다 할 수는 없고 예. 틀림없이 소신껏 해야 된다. 예. 소신껏 해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3일 남겨두고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이 3일간은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이유는 사전투표 이전까지는 본인들 진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 무기들은 다 소진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3일 동안 남아있는 데는 지금 현재 뭐 특별한 이슈거리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김문수 후보에게 김문수가 이걸 하나를 꼭 해줘야 된다. 무한공항을 김대중 공항으로 해라! 만들어라. 이래 이야기만 하면 되지. 야, 갑자기 무한공항을 지난번 그 제주 항공기 참사 181명의 이 참사를 당했던 무한공항을 김대중 공항으로 김문수 후보가 발표해라. 대통령이 당선되면 내가 그 181분의 원혼도 달래고, 그리고 무한공항이 뭐 죽어있는 공항이나 마찬가지니까. 죽은 공항을 새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라. 김대중 공항으로 발표해라. 그러면 딱 김대중의 그 정서가 스며들면은 무한공항이 절대 사고가 없어지죠. 야, 요 방송, 물론 김문수 후보도 이 방송을 보실 걸 봅니다만은, 근데 지금 선거 기간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직접 보시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이 김문수 후보의 캠프에 계시는 분들이 제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 석불 스님께서 던지신 마지막 그 하두, 무한공항을 김대중 공항으로 발표해라.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 3일 동안 모든 언론의 매스컴들은 김문수, 김대중 공항으로 도배가 될 겁니다, 아마. 도배가 됐지. 그러면 호남의 김대중 정서의 호남인들은 김대중 정서 아닙니까? 이재명 정서는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지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런 변화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군요. 어쩔 수 없이 이념 전쟁이니까 이 보수 정당인 김문수 후보에게 표는 줄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만, 무한공항을 김대중 공항으로 발표를 하는 순간 최소한도로 사표는 만들 수 있겠군요. 이재명은 침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차라리 나는 투표로 가지 않겠다, 기권하겠다, 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군요. 그럴 수도 있죠.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명가, 010-519-2231